중심지르고 가는 방법을 택하셨어야 돼요. 그때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30대 이혼 직장인이거든요. 그전에는 아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으셨었나요? 근데 갑자기 2개를 하신 거고,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부동산을 사는 거 괜찮아요. 저도 내 집 마련을 당연히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시장의 원리도 이해를 못한다라고 제가 뭐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뭐냐면 이왕 한 거, 한 방의 끝,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느냐? 그나마 2018년이라고 하면은 아주 늦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은 됐었을 겁니다. 근데 수익이 됐었는데 문제는 그 수익이 내가 원하는 수익이 아니죠. 왜? 세금이라는 걸 내야 되니까. 즉 무슨 말이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으셔야 되는 건데 지금 분위기가 되게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옆에서 누가 벌었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여러 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또 법인이 괜찮다니까 법인으로 가고 또 법인이 또 묵히면 또 다른 방법이 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초년병인 경우라고 했다면 사실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 한 채를 가지고 어느 지역이 좋다가 아니라 가능하면 그걸 가지고 비과세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나은 거였는데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한 채로 비과세하지만 2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2채로 하게 되면 합쳐서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개수를 늘리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초년병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개수를 늘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파급되는 세금이라든지 기타 변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뭐 금융위기 같은 것도 변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뭐 또 가격은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년병들한테 조금 경험이 많이 돼서 다주택자가 되고 여러 채를 반복적으로 움직이시는 어떤 그런 분들처럼 움직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한 채, 2채를 가지고 원래 제대로 초년병들이 그냥 정상적인 살면서 집을 늘려가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중심지르고 가는 방법을 택하셨어야 돼요. 중심지로. 그래서 A라는 동네에 사는데 그 동네보다 더 좋은 다음 동네, 그리고 다음 동네,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좀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셔야지. 세금 같은 것도 영향을 받고 또 세금을 이용해서 좀 절세를 해가면서 어떻게 수익을 낼까 고민하면서 지식을 계속 쌓으면서 서울도 할 수 있고 수도권도 할 수 있고 지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빨리 움직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둘 다 서울이신 거죠. 어쨌든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지만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인 상황은 잘 몰라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만약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동네 이름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중심지가 좋을까요? 외곽지가 좋을까요? 중심지가 조금 더 좋겠죠? 아까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한 채로 조금 슬림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지역도 공부하고 모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중심지로 들어오는 내가 살 곳은 중심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중심지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투자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보자라면. 아드님 되시는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30이요. 남들보다 매우 빠릅니다. 매우 빠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물론 저도 첫 투자는 27, 28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제가 첫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좀 됐어요. 물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수준은 떨어지지만 좀 됐습니다. 됐더니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3, 4년 동안 정말 열심히는 했어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수 있었죠. 제가 예상치 않았던 그 변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때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간 후유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뭐 농담 섞어서 실제로 간 건 아니고 마포대교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라 오히려 제가 볼 때 첫 단추는 굉장히 잘 끼셨다. 부담스러워할 거 없다. 남들에 비하면 엄청난 첫 단추를 잘 끼신 거다. 그러니 지금 내가 원래 예상한 너무너무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지금 안 좋은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니 욕심만 조금 조심하시거나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개를 하려고 하는 그것만 조금 중단하시면 효율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답이 다르다는 거죠. 개인별로 다르거든요. 그분이 무엇을 할지는 제가 몰라요. 더더구나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듣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세금 각오하신다.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충분히 견딜 능력이 된다. 그럼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대신 비과세는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비과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세금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깊게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채를 가지고 있느냐 한 채를 가지고 있느냐는 지금 그분이 질문하시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숨어 있는 뜻이 있을 거라 답이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시고 계속 공부하실 거라고 한다면 어차피 두 채 사셨잖아요. 가져가셔도 큰 문제 없다. 2018년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손해보신 거 없잖아요. 2017년에 사는 게 최고로 좋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된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이 이것 때문에 아쉽고 저것 때문에 아쉽고 이런 부분만 조금 털어내시면 두 채를 다 가지고 가셔도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가 되면서 발생하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고수되는 길은 빨라질 것 같아요. 세금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수에 들어서는 길이거든요.